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미 해군 항공전력의 가장 보병과 가까이 지원하는 항공병기는 AH-1입니다. 1960년대 기술로 개발된 AH-1G부터 개량과 거의 재설계 수준의 성능 향상을 거쳐 최신 현대 무기와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AH-1Z가 운영 중인데요. 한국 해병대의 새로운 공격 헬기의 후보이기도 하죠. 이런 공격 헬기를 제한한 블럭이 몇 종류가 있어요. 밀리터리를 제한한 블럭은 대표적인 게 코비 블럭과 국내 옥스포드인데요. 중국에서 짝퉁 레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틈새 시장인 밀리터리 레고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코비 블럭 짝퉁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오리지널 블럭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오늘 리뷰할 AH-1Z도 중국 오리지널 블럭 같이 보여요. 실제로 제가 이리저리 확인해봤는데 비슷한 오리지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설계상의 아쉬운 점은 아주 노련하고 세련된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AH-1Z는 차기 한국 해병대 공격 헬기 물망으로 올랐던 바이퍼 기체입니다. 미 해병의 공격 헬기의 퇴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해병대는 공격 헬기를 추구한다니 어쩌면 그치들 버리는 걸 우리가 쓰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공격 헬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륙병력의 전투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고정익 전투기의 공습이 지상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고정익기, 특히 함상에서 이륙이 가능한 제트 전투기를 띄운다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에 비해 공격 헬기의 경우는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AH-64 아파치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공수가 적게 들어서 공격 헬기 중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초기형의 AH-1의 경우는 1기의 엔진에 대전타 유도 능력도 없는 뭔가 부족한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AH-1W를 거쳐서 AH-1Z로 오게 되면 최첨단이면서 날렵한 느낌을 주는 기체로 변모했죠. AH-64가 엄청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있죠. 디자인은 날렵함과 첨단 무장의 느낌을 주는 AH-1Z가 개인적으로 최고로 보입니다. 블럭을 조립해 놓으면 일단 크기와 가격에서 압도합니다. 길이는 42.3cm로 웬만한 중형 레고의 크기를 보이고요. 그리고 482피스라는 적지 않은 크기에 배송료 포함 15.92달러,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는 가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일부 기믹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블럭이 주는 느낌은 매우 좋습니다. 구성물은 헬기 1대, 조종사 피규어 2개인데요. 조종사 피규어는 나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여요. 하나는 수염 있는 남성, 하나는 여성 조종사처럼 보입니다. 탄띠 같은 부품은 바이저가 달린 헬멧을 보면 매우 정밀해 보이지만 다리 아래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네요. 이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보기 쉬운 피규어인데요. 조정석도 잘 표현되어 있고 콘솔과 조종관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그냥 두기엔 좀 휑한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 승무원을 태워둡니다. 정면에서 보면 H-1Z의 특징인 적외선 사격 통제 장치의 공중급유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블럭의 특성상 실물보다 투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게 잘 살려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퍼의 상징, 전방 20mm 3열 기관포도 3열이 아니긴 하지만 모양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기관포는 문제가 너무 휘릭휘릭 잘 돌아가는 건데요. 물론 바이퍼의 기관포가 늘 정면을 보고 있진 않지만 좀 잘 고정될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노피는 가동이 되지만 실제와는 가동 형태가 좀 달라요. 원래 옆부분이 각각 열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트 전투기처럼 캐노피가 열리진 않아요. 이 블럭에서 제일 큰 약점은 로터예요. 실물 대비 크기가 너무 짧고요. 사진으로 보면 그나마 좀 티가 안 나는 편인데 실물 대비 한 75%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하늘로 힘차게 끌어올리는 힘의 근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혹 다른 레고에라도 로터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장 표현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유도 방식의 로켓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프라모델 형태로 구현된 건 아니건 간에 딱 보면 로켓포트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장이 로켓포트밖에 없다는 건 좀 아쉬운데요. 바이퍼라고 하면 로켓포트, 헬파인더, 사이드와인더 이런 게 자랑인데 여기는 무장이 로켓포트밖에 안 달려 있어요. 뭐 주렁주렁 달고 무리하게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잘 표현된 로켓포트만 표현하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랜딩 스키는 테크니컬 부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느낌은 잘 살아있는데 고정이 안 돼서 바닥에 스키드가 수시로 돌아갑니다. 가급적 레고에는 순간 접착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 블럭에 꼭 써야 할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중 1순위가 바로 스키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 엔진이에요. C코브라에서 슈퍼코브라로 넘어오면서 뚱뚱해진 엔진은 이 블럭이 놀라우리만치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직선이 아닌 다양한 곡선과 경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블럭은 경첩 부분을 사용해서 복잡한 경사까지 재현해냈어요. 꼬리 날개 부분은 정말 프로포션과 그 느낌이 잘 살아있는데 오히려 꼬리 날개 부분을 이렇게 잘 살려서 짧은 로터와 더 대비가 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꼬리 날개 수평 미익은 자동차 등의 날개로 표현하는 블럭으로 표현했네요. 경첩 기능을 사용해서 각도가 이리저리 틀어지는데요. 물론 이 기능은 실물에는 없어요. 테일 로터를 단 수직 미익을 보면 왜 이 키트가 코비에 비해서 피스 수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비라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 개 부품을 그냥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피스 수가 많은 이유는 그리고 두껍기도 하지만 어딘가 특별히 어색해 보이다거나 실체하는 느낌을 잘 살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스티커가 참 제작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스티커보단 프린팅 블럭이면 좋았겠지만 이 가격에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죠? 미 해군을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런 마크를 쓰긴 한 것 같은데 엔진실, 해병 표시는 참 잘 인쇄되어 있습니다. 레고와 가장 큰 차이는 레고는 스티커를 붙여도 이런 위치는 안 붙이게 해서 울게한 현상을 가급적 안 만드는데요. 이 킷은 이런 데 붙여서 스티커가 기포가 들어가고 울게한 현상도 생깁니다.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기 싫으시면 커터로 기포 구멍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조종석이에요. 전투기처럼 이렇게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실문은 이렇게 열리지 않고 문이 옆으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면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의외로 순간 접착제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스키드, 이게 그냥 두면 휙휙 돌아가서 보기가 참 싫어요. 그리고 정면 유도 장치와 공중급유구,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로터 연결, 이게 수시로 떨어져서 분실하기 엄청 좋고요. 무장 날개와 수직 수평 미익, 이것도 잘 떨어집니다. 없어지기 전에 미리 순간 접착제를 좀 발라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터가 긴 부품인데 휘어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각도를 좀 조정하면 너무 아래로 쳐지고 로터가 긴 부품이라 많이 휘어 있어요.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해서 각도에 맞게 펴주지 않으면 로터가 끝이 하늘 향한 꽃봉오리가 되어버립니다.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구성이나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꽤 우수한 블릭이고요. 헬리콥터 블릭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AH-1Z 바이퍼 블릭을 리뷰해 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